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지방직 국업시험이 6월 22일 날 무난히 잘 치러졌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방직 국업 통신이론에 대한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그리고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통신이론에 대한 난이도 및 출제 영역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통신이론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7 난이도로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 문제가 4문제, 중 문제가 10문제, 하 문제가 7문제 정도로 대체적으로 하 문제도 적당히 출제가 되었고 중문항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신이론은 예년보다는 조금 올랐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평균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입니다. 신호 및 신호 해석에서 한 3문항 좀 많이 나왔죠. 이것이 과목 이름이 통신이론이다 보니까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신호 해석 쪽에서 좀 다수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의 변환 2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를 우리가 신호 해석이라고 보면은 신호 해석에서 한 5문항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디지털 변조, 아날로그 변조에서 예년과 같이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두 개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복조 하면은 토탈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이론. 우리가 정보이론 엔트로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확률 이론 이런 것들 우리가 정보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조금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자, 이제부터는 한 문항씩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대표적인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OSI 7레이어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안테나에서 한 문항, 그 다음에 랜에서 TCP/IP 관련된 한 문항, 그 다음에 PCM 한 문항, 그 다음에 CDMA 대역 확산 통신이죠. 한 문항, 그 다음에 위성통신 한 문항, OFDM이 한 문항으로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풀이의 급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파죠. 자, 이거는 고조파죠. 2고조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주파수는 자, 이것이 기본 주파수고 이것이 2고조파의 주파수가 됩니다. 자, 기본파의 주파수는 자, 오메가 1이 2거든요. 그러니까 F1 기본 주파수는 2파이를 나눠주면 됩니다. 2파이에다가 2분의 1이 되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파이분의 1이 되죠. 기본 주파수가 파이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역수가 주기죠. T1이라 할게요. 이게 기본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역수는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기본 주파수죠. 기본 주파수고 이거는 그 역수인 기본 주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요소가 되게 강한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호 처리 및 해석에서 수학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오일러 공식 이거를 알면은 쉽게 풀립니다. E의 J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J 사인 시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전개를 좀 하면은 자, 여기 J분의 2는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J분의 2에 자, 그러면은 2에 마이너스 J T분의 2파이 T 마이너스 2의 JT분의 2파이 T라는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J분의 2에다가 자, 앞에 거 이거를 오일러 식에 전개하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t분의 2파이 t가 될 거고 플러스 j 사인 마이너스 t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를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자 코사인 t분의 2파이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t분의 2파이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사인 그냥 t분의 2파이 t 하고 같습니다. 자 사인은 이거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j 사인 t분의 2파이 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자 이것하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한번 더 써볼게요. t분의 2파이 t 마이너스 사인 t분의 2파이 t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 자 여기 j분의 2가 있죠. 이것하고 이것은 서로 상쇄가 되죠. 그러면은 이것하고 남죠. 그러면은 j분의 2에다가 자 마이너스 이것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j 2 사인 t분의 2파이 t가 남게 되겠죠. 그럼 이것하고 이것을 약분시키게 되면은 남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 t분의 2파이 t로서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암기성의 문제로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OSI 7계층 모델에서 노드의 데이터 링크 계층, 자, 2계층이죠. 7계층 중에 데이터 링크 계층 간 통신을 위한 식별자로 사용하는 주소 명칭은 자, 2계층의 주소 명칭은 뭐냐? 우리가 맥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 링크 간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 들어가는 거죠. 맥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풀이의 급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신호 xt가 코사인 4파이t하고 코사인 6파이t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풀이의 급수로 표현할 때에 풀이의 개수의 총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t가 코사인 4파이t 곱하기 코사인 6파이t를 이거를 우리가 식을 전개하면은 2분의 1에 코사인 자, 12개 합하면은 합주파수가 나오니까 10파이t가 되겠고 플러스 코사인 2개의 차주파수가 되어서 2파이t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전개하면은 2분의 1 코사인 낮은 주파수부터 2파이t가 되겠고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10파이t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파수가 1Hz고 이거는 5Hz 짜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의 개수는 자 이거 이 주파수가 1Hz인 요 개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5Hz인 개수 요거하고 이거 개수죠. 개수의 총합은 그럼 이것하고 이것 두 개를 더하면은 개수의 합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변조 방식에서 우리가 성상도, 페이저를 나타내는 성상도 상의 심벌 신호점들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1이고 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성상도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모두 1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우리가 성상도가 배치가 되겠죠. 자, 1이고 인접한 두 신호로부터 두 신호점 간의 위상차가 이게 델타 시타죠. 8분의 파이라는 거죠. 8분의 파이면은 22.5도가 됩니다. 그죠? 22.5도. 그러니까
이 하고 이거 사이에 22.5도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체가 2파이죠. 2파이가 되겠고 2파이에서 하나가 8분의 파이니까 자 여기 m의 개수는 16 신호가 되겠죠. 16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16진 PSK로 볼 수가 있죠. 16진 PSK. 자, 이거는 m이 16이면은 m은 2의 n승이 되니까 자, 이게 m이 16이기 때문에 n은 4가 되겠죠. 4.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심벌이 4비트로 이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심벌당 비트의 수는 4가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반송파의 신호가 이와 같고 메시지 신호 MT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양측파 대 반송파 억압 방식으로 자, 이것이 더블 사이드 밴드 스프레스드 캐리어 이 방식을 DSB SC라 그러죠. AM 방식 중에 반송파를 억압한 DSB SC 방식으로 우리가 변조한 신호의 그 피변조파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DSB SC를 하는 것은 이거는 평형 변조입니다. 평형 변조로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반송파하고 신호파를 곱해버리는 겁니다. 자, 평형 변조의 원리는 자, 여기에 MT가 신호파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반송파 AC 곱하기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가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곱셈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DSB SC가 됩니다. S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평형 변조 DSB SC 신호는 신호파하고 반송파를 곱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신호는 이 두 개를 곱한 즉 뭐가 되냐면은 MT에다가 곱하기 AC 코사인 2파이 FCT 이거를 곱해버리면은 DSB SC 신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산적 백색 가우시안 잡음 채널에서 즉 이게 AWGN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 이 말은 수식어입니다. 아무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샤넌의 용량 정리, 그죠? 샤넌의 전송 용량. 샤논의 전송 용량이라는 것은 잡음이 있는 채널에서 최대 전송 속도 구하는 공식이 샤논의 전송 용량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 계산된 채널 용량이 20kHz일 때 자, 잡음 전력이 3마이크로와트, 신호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에서 S 대 N을 구하면은 자, 3마이크로와트 분의 9마이크로와트니까 SMB는 3이 되겠죠. 3이 되겠고, 자, 최소 전송 대역폭을 구하라. 자, 우리가 샤논의 정리 C는 밴드위드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채널 용량이 20kbps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밴드위드는 우리가 구하는 거고 로그 2에 1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것은 1 플러스 로그 2에 4가 돼 가지고 이거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밴드위드는 요걸 2로 나누면은 요걸 10km인데 요게 이제 bps인데 밴드위드 할 때는 그냥 bps가 주파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10kHz가 밴드위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밴드위드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테나 관련된 문제로서 난이도는 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공부를 안 하지만은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공식 몇 가지에 대입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입니다. 자, 우리가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여기 요 길이가 2분지 란다. 2분의 1 파장 안테나라는 거예요. 자, 2분의 1 파장 여기가 안테나 있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냐는 거죠. 이 안테나의 길이 L이 2분지 란다입니다.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파장을 구하면은 파장의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란다는 F분의 C가 되겠죠. 그냥 공식 대입하면 되죠. F가 150메가죠. 150 곱하기 10의 6성입니다. 메가니까. C는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3 곱하기 10의 8성, 여기가 단위가 메타퍼세크거든요. 메타퍼세크고. 자, 이거는 주파수는 헤르츠. 헤르츠는 세크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150분의 30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2m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파장이 2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안테나 길이 이거는 2분지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장이 2m인데 2분지란다니까 이거 안테나 길이는 1m가 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IP 주소 체계가 버전 4가 있고 버전 6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버전 6는 IPv6는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로서 IPv4에 이제 많은 그 단점을 보완한 그런 버전 6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IPv6는 유니캐스터, 멀티캐스터, 애니캐스터 통신 방식이 모두 지원됩니다. 자, 맞습니다. 자, 이것의 주소 체계는 우리가 128비트 16진수 형식으로 표현된다. 맞습니다. IPv4는 32비트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헤드의 크기는 최소 40바이트이고 가변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기본 헤드는 우리가 IPv6의 기본 헤드에는 오류 검출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류 검출 가능한 헤드 체크선 필드가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PCM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 신호 XT가 자, 2사인 200파이T 마이너스 4코사인 400파이T 플러스 파이가 있습니다. 자, 이 신호파가 이렇게 있을 때는 PCM에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100Hz죠. 자, 2파이를 나누면은 100Hz짜리고 이거는 2파이를 나누면은 200Hz짜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신호를 우리가 로페스 필터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 주파수는 이거 신호의 최대 주파수가 얼마가 됩니까? 200Hz죠. 200Hz를 우리가 이제 표본화 정리에 의해서 나이키스터 레이트로 이거를 우리가 신호의 주파수가 이제 F가 이런 신호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최대 주파수가 200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200Hz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샘플링,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로 그러면 하면은 FS는 2배의 FM이 되니까 이걸 2배 하면은 400Hz가 되겠죠. 400Hz. 이거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최소 표본화 주파수로 표본화하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이렇게 이제 표본을 가져옵니다. 그죠? 가져오면은 PAM 신호가 만들어지겠죠. 이 한 표본당 8비트가 되도록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저장하였을 때 여기서 이 말은 지금 사실은 아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저장된 표본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벌의 개수 이 소리입니다. 그죠? 요것의 개수가 얼마냐 이게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400Hz라는 것은 1초에 400 표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1초에 400 표본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4초 동안 하는 거죠. 4초 동안. 그러면은 4초 동안에는 샘플은 뭐 4 곱하기 4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1600 샘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이렇게 PCM에서 표본당 8비트가 되도록 이렇게 쭉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최종 결론이 표본의 개수를 물어봐 버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4초 동안에는 샘플 개수가 1600 샘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통신은 확률적인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랜덤 확률 변수 x와 y의 상관계수,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나타내는 그 개수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C의 XY를 우리가 XY의 공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책에는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XY로 우리가 보통 표시합니다. 자, 시그마 X의 제곱은 X의 분산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관계수 로는 절대값이 1보다 작다. 1 작거나 같다. 맞습니다. 그죠? 상관계수는 1보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즉 마이너스 1에서 로는 1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거 맞는 거죠. x와 y가 서로 독립이면은 요 상관계수는 0이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y가 ax면은 a가 제로가 아닐 때 로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상관 개수 요 공식은 자, 우리가 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y로 표시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는 시그마 xy를 C의 xy로 표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는 맞는데 이것이 제곱이 빠져야 되죠. 여기가 제곱이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제곱이 없어져야 이것이 맞는 것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약간 있습니다. 자, 로페스 필터입니다. 제역 통과 필터의 시스템에서 자, 신호의 전달 함수가 HF이고 자, 입력 X와 출력 Y의 주파수 스펙트럼 풀이에 변환해서 XT를 풀이에 변환한 것이 XF이고 YT를 풀이에 변환하면 YF일 때 엽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스트리크는 컨볼루션을 의미한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자, 전달 함수가 HF입니다. HF가 되게 주파수 함수입니다. 여기에 입력이 XF가 들어가고 출력이 YF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이거를 X 시간함수 XT, 이거를 HT, 이거를 시간함수 YT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YT는 HT에다가 컨볼루션 XT가 됩니다.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게 되면은 YF는 여기 HF 곱하기 이거는 컨볼루션이 아닙니다. XF가 됩니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YF는 이거 컨볼루션이 아니죠. 이거는 곱이 돼야 되죠. 곱. 컨볼루션은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지만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거는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그죠? 자, XT가 단위 임펄스 함수이면은 자, XT가 여기서 XT가
델타 t이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죠.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면은, 자, YF는 HF, 여기서 YF는 HF와 동일하다. YF는 HF와 동일하다. 이게 임펄스 응답이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것을 XT가 델타 T면은, 이거를 풀이에 변환하면은 이것이 1이 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XF가 1이 되잖아요. 이게 입력에 임펄스가 들어가면은 이게 1이 되니까, 그래서 YF는 HF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YF는 전달함수 HF죠. HF와 동일하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이거는 답이,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로페스 필터거든요. 로페스 필터 특성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쭉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에, 자, 여기가 Hmax, 이거 max죠. max하고 이것이 어떤 주파수에서 이것이 3dB가 되면은 여기서 3dB 대역폭은 FC다 되어 있는데, 자, 이거의 최대값과 요거의 주파수는, 자, 이것을 우리가 0dB라고 하고 이거를 3dB라고 하면은, 자, 이걸 전압해서 우리가 HF의 max분의 HF가 되면은 이거는 전압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루트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곱을 했잖아요. 여기 이거 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력 개념이에요. 이때는 이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 3dB가 되려면은 2분의 1이 돼야 돼요. 이 차단 주파수에서 차단 주파수, 여기 이것은 FC죠. FC에서 이것이 맥스거든요. 그럼 3dB가 되려면은 이거는 제곱을 하면은 전력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제곱이 빠지면은 루트 2분의 1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상적인 저역 통과 필터의 경우 위상 응답은, 자,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RC로 됐을 때, R하고 C로 됐을 때 이게 로패스 필터예요. 그러면 요거의 위상은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C예요. 자, 이것은 상수이다. 상수가 아닙니다. 오메가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라는 것은 주파수에 따라서 변동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오메가의 함수죠. 오메가에 따라서 이 위상 시타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가 아닌 거죠. 주파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스프레드 스펙트럼 대역 확산 통신 또는 확산 대역 통신이라 그러죠. 자, 이것의 이제 발전된 모습이 CDMA입니다. CDMA는 DS, SS 방식을 사용하는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보 데이터의 전송에 요구되는 최소 대역폭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한다. 대역 확산이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정보 신호를 이렇게 PN 코드를 곱해 가지고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확산시켜 버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정보 데이터와 무관한 의사 랜덤 부호, 이걸 우리가 PN 코드라고 하죠. PN 코드를 사용해서 대역이 확산되는 시스템이다. 맞는 거죠. 자, 송신기에서 대역 확산에 사용된 부호열, 이걸 PN 코드라고 합니다. PN 코드하고 동기가 일치하는 동일한 부호열을 사용하여 수신기에서 역확산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송신부에서 사용했던 PN 코드를 확산하고 나중에 수신 쪽에서는 다시 이 PN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해서 역확산시키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자, heb대역 FM 변조된 신호를 대역이 확산된 대역으로 광대역 FM 신호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말이 다른 내용입니다. FM에서 heb대역 FM을 광대역 FM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대역 확산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역 확산은 비행 코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코드를 사용을 해서 대역을 확산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FM을 heb대역에서 광대역으로 이렇게 바꾸었다 해서 물론 대역은 확산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디지털 변조에서 PSK를 성상도를 배치할 때 이거는 우리가 성상도 데이터 매핑을 할 때 그레이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레이 코드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접한 두 비트 열 간에 그레이 매핑, 그레이 코드를 사용해서 디지털 매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 비트 열의 심벌 집합이 001, 그 다음에 A, 100, 1001에서 각 심벌 원소가 이 배열 순서에 따라 일직선상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될 때 A 심벌에 사용 가능한 비트열은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001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블랭크로 되어 있고 100, 101입니다. A에 들어갈 코드가 어떤 것이 가능하냐 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레이 코드를 사용을 한다 이거죠. 그레이 코드로 매핑을 한다 이거죠. 자, 그레이 코드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거는 오직 원 비트만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두 비트가 동시에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001이 있습니다. 001이 있는데 그럼 후보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000이죠. 000을 가져오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요거 마지막 비트 한 비트만 변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이렇게 갈 때 000에서 100이니까 첫 번째 비트 한 비트만 바뀌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자, 여기에 A에다가 다른 걸 한번 2번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2번 012를 가져오면 011 가져오면 이렇게 될 때에 자, 두 번째 비트 한 비트만 바뀌니까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자, 이거 첫 번째 바뀌었고 또 두 번째 비트도 바뀌었죠. 이러면은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 불가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자, 뭡니까? 010이에요. 01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바뀌고 요거 바뀌니까 여기서 두 비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후보군 자, 여기에 111을 가져오겠습니다. 111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바뀌었죠. 두 번째 거 바뀌었죠. 그럼 이것도 두 비트가 동시에 바뀌니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레이 코드로 매핑할 때 한 비트만 변하는 것은 이것이 1번이 사용 가능하다 이거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QPSK 성상도에서 자, 심벌이 위치하는 신호점을 표시해 보면은 그 좌표가 이와 같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QPSK의 성상도를 그리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 자, x가 루트 2분의 1이고 y도 루트 2분의 1인 점 요점이죠. 자, 이 거리가 루트 2분의 1이고 요것도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것이 이제 a가 됩니다. 여기 a 심벌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심벌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y축으로는 루트 2분의 1이죠. 여기에 위치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이 B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C점을 표시해 보면은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에 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요 C점이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가 D점 좌표를 보면은 자,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존재, 이게 D점입니다. 그죠? 좌표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상도에서 볼 때 A상, B상, C상, D상으로 이렇게 존재가 합니다. 이거일 때에 인접한 두 신호 간의 최소 거리는, 그러니까 A, B, C, D 사이에 최소 거리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심벌의 에너지는 1이다. 그죠? 요게 우리가, 이거는 뭐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벌의 에너지는 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까지 거리는 이제 최대 거리가 되겠고, 자, 여기서 최소 거리는 이게 되겠죠. 이것 사이의 거리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가로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최소 거리가 되겠죠. A하고 C라든지 B하고 D는 최대 거리가 될 거고, 나머지 요 사이 거리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최소 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고 이 거리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최소 거리는 루트 2분의 1의 2배가 거리가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루트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위성통신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위성통신에서 우리가 지구를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위성이 떠 있는 요거를 위성이 떠 있는 것을 궤도에 따라서 저궤도, 중궤도, 그 다음에 정지궤도로 구분합니다. 지금 요거는 저궤도 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저궤도 위성을 LEO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1000km 근방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GEO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지궤도라고 합니다. 정지궤도는 35790km, 한 약 36,000km 상공에 있는 위성을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저궤도 위성하고 자, 우리가 정지궤도 위성하고 항상 비교를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성의 궤도는 적도 상공의 원형 궤도이다. 이거는 정지궤도에 관련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 틀렸죠. 자, 위성이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같다. 이것도 정지궤도입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전파 지연 시간이 짧죠. 짧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 이거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지궤도의 지연 시간, 이거는 한 240ms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갔다가 오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 시간은 짧다.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지구국에서 동일한 전력으로 신호를 송출하고, 여기 지구에서 했을 때 위성에서 수신할 때 저궤도 위성의 수신 세기는 정지궤도보다 더 크다. 맞죠? 이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한 예를 들어서 1kW를 송출하면은 이거는 가까우니까 그 전파 경로 손실이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신 전력이 더 크게 되죠. 이거는 뭐니까 수신 전력이 낮게 되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우리가 정보 이론에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가 엔트로피 계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자주 공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엔트로피 계산에 우리가 엔트로피를 평균 정보량이라고 하죠. 평균 정보량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자, 이거의 단위는 비트 퍼 심벌입니다. 한 심벌당 몇 비트로 우리가 정보를 표현할 거냐 하는 이 식입니다. 자, 우리가 4개의 정보원이 있어요. 정보원이 있는데 이거를 각 심벌당 발생 확률이 모두 동일할 때 그러면은 자, A, B, C, D가 있습니다. 이 발생 확률이 동일하니까 확률을 다 합하면은 1이 되니까 각각을 동일 확률로 이렇게 하니까 각각의 확률이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PI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확률이. 그러면 엔트로피 H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확률분의 1에다가 우리가 이 공식이 이거죠. I가 1에서 N까지 우리가 뭡니까? PXI에다가 확률 곱하기 로그 2에 뭡니까? 로그 2의 pxi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 공식을 기억하기보다 바로 그냥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h는 자, 첫 번째 4분의 1의 로그 2에 이 확률이 4분의 1분의 1이니까 4가 되겠죠. 이것이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4분의 1에다가 이거는 2가 되죠. 2가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1분의 2에다가 곱하기 4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평균 엔트로피는 2비트 퍼 심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 공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 중으로서 자, 이거는 우리가 기저대역 전송을 위한 선부호 우리가 이거를 라인 코딩이라고 그러죠. 라인 코딩 또는 우리가 이거를 전송부호 이렇게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라인 코딩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맨체스터 코드는 자, 우리가 맨체스터 코드는 0101이면은 자, 이거 맨체스터 코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이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은 0은 내려오는 게 되겠죠.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이게 코딩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되겠고 이것도 이렇게 중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코드는 동기 정보를 추출할 수 있지만 동기 추출이 매번 있기 때문에 동기 추출이 항상 가능하죠. 동기 추출 정보가 있고 당극성 NRZ 부호보다 점유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맨체스터 코드는 동기 정보는 되게 많지만은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 이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당극성 NRZ 부호는 극성 RZ 부호보다 non return 제로입니다. 이거는 리턴 제로죠. 이거는 점유 주파수 대역이 2배 넓다가 아니고 2분의 1배죠. 2분의 1배로 적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RZ는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주파수 대역폭이 RZ가 더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NRZ 부호는 비트 지속 시간 동안에 펄스 전압 부호가 안 바뀌죠. RZ는 바뀌지만은 NRZ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네요. 자, 당극성과 극성 신호 모두 직류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극성은 확률적으로 이거는 직류 성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당극성 있잖아요. 당극성 유니폴라 이거는 반드시 직류가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굉장히 극성은 우리가 0과 1의 개수에 따라서 확 줄 수 있지만은 당극성은 우리가 반드시 직류 성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 이게 모두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직류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OFDM 관련된 문제로서 이거는 22년도 우리가 군무원 통신직에 출제되었던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부반송파들이 모두 자, 16진 QAM으로 변조되어 가지고 OFDM 시스템에서 이렇게 IDFT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요한 것은 여기 16진 QAM으로 OFDM 변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OFDM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것이 우리가 OFDM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자, 부반송파를 통해서 이렇게 각 부반송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채널로 병렬로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OFDM 심벌의 길이는 각 요 OFDM 심벌의 길이는 자, 이렇게 OFDM이 이렇게 자, 요 부반송파 신호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요것은 심벌 길이가 요 심벌의 길이가 요것이 8 마이크로세크라는 겁니다. 8 마이크로세크이고 자, 이거의 대역폭은 10메가다. 즉 요거의 전체 대역폭이 10메가헤르츠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부반송파의 개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것이 8 마이크로세크라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반송파에서 사용되는 밴드위드는 자, 8 마이크로세크 분의 1이 돼 가지고 이거는 0.125 메가헤르츠가 됩니다. 그죠? 이거의 한 부반송파의 밴드위드는 0.125MHz가 됩니다. 그런데 요 전체의 밴드위드가 10MHz니까 자, 부반송파의 채널 수는 0.125MHz 분의 여기가 10MHz가 되면은 자, 부반송파의 채널 수는 80 채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반송파의 개수가 8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반송파가 80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보면은 통신 채널의 최대 경로 지연은 2 마이크로세크이고 자, 이거 우리가 최대 경로 지연 때문에 우리가 CP라는 걸 넣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CP라고 그러는데 OFDM에서 항상 CP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ISI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CP 순환 전치 이거를 붙여 가지고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부반송파 개수는 이제 80개가 됐고 이거를 전송할 때에 이 앞쪽에다가 심벌 앞쪽에다가 여기 CP를 추가한다 이거죠. 그럼 CP를 2 마이크로세크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10 마이크로세크가 되죠. 10 마이크로세크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CP를 추가해서 전송할 때에 최대 전송 속도 메가 bps로 구하라 이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을 이제 CP를 추가하니까 요 심벌의 길이가 10 마이크로세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10 마이크로세크를 우리가 이제 bps 단위로 심벌 초당 몇 심벌이 되느냐 하면은 자, 0.1 메가죠. 0.1 메가 심벌 퍼 세크가 됩니다. 심벌 퍼 세크. 초당 0.1 메가 심벌 퍼 세크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심벌 퍼 세크인데
그럼 요거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6진 QAM이 되면은 이거는 원 심벌이 4비트로 구성이 되는 거죠. 원 심벌이 4비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심벌 퍼 세크를 BPS로 바꾸면은 0.1 메가 BPS가 됩니다. 0.4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0.1 메가 심벌 퍼 세컨인데 이거를 BPS로 바꾸면은 곱하기 4가 되니까 0.4 메가 BPS가 되죠. 0.4 메가 BPS.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자, 이게 한 채널의 한 부반송파의 전송 속도는 0.4 메가 BPS예요. 그러면은 이게 80개가 이렇게 부반송파가 되니까 여기에서 전송 속도는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최대 전송 속도. 여기에서 OFDM으로 하기 전 요 단계에서 요 데이터 전송 속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채널이 0.4 메가 bps거든요. 그런데 부반송파의 개수가 80개가 되니까 이거를 하면은 32 메가 bps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 해석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아마 공시험에서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맞추기가 어려웠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FM에서 칼슨스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근사 대역폭, FM의 근사 대역폭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칼슨스 법칙에 의해서 FM의 대역폭 밴드위드는 2배의 FS 신호파의 주파수에다가 최대 주파수 편의를 곱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또 다른 식을 쓰면은 FS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1 플러스 FS분의 델타 F니까 이것을 우리가 변조지수 MF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자, 한번 보세요. 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델타 F 500km로 주어져 있죠. 자, 신호파의 MT가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에다가 이것이 오메가죠. 오메가가 이만큼이니까 이 파이를 나누면은 FS는 신호파의 주파수는 100kHz가 되게 됩니다. 그죠? 100kHz. 그럼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밴드위드가 바로 구해집니다. 자, FS가 얼마죠? 100kHz죠. 100kHz. 델타 F가 500kHz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2 곱하기 600kHz죠. 그럼 이거는 2612 1.2MHz 이렇게 밴드위드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헤르츠로 물어봤기 때문에 밴드위드는 1.2MHz가 되어 2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지방직 통신이론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